이 상태에서는 허벅지 앞쪽에 강한 근력이 필요한 상태예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력이 줄어들면 어떡해? 얘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발바닥에 매트 바닥에 집중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다리 들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쓰는 것 중에 하나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저강도의 재활 운동을 쓰고 있죠. 그 디스크 환자들이 가장 먼저 도수 치료나 이런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저강도의 둥근 운동과 저강도의 척추 신전 운동으로 뭘 쓰냐? 브릿지 자세를 하는데 이 자세가 이제 브릿지의 고급 동작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둔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후구를 방향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등 대고 누운 후굴, 배 대고 엎드린 후굴, 그 다음에 머리로 선 후굴, 그 다음에 두 발로 선 후굴, 그 다음에 후굴이 일어나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척추의 위치에 따라서 또 4개로 나눴죠. 흉추후굴, 요추후굴, 그 다음에 천추후굴, 대퇴골후굴. 그래서 흉추후굴, 요추후굴, 요추는 후굴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T12번. 그 다음에 천추후굴, 그 다음에 대퇴골.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아사나의 지도를 먼저 정하자고 했어요. 지도를. 머릿속에 여기서 지금 내가 어느 아사나를 보고 있냐 해서 지금 세투반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등 대고 누운 상태에서 두 손으로 허리뼈를 받치는 거예요. 골반뼈를 받치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서? 흉추후굴? 아니. 여기. 배 대고 등 대고 머리 두 발로 선 거 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네, 등 대고 누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등 대고 누운 거에서 세투반다에 따라서 손바닥의 위치를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흉추후굴, 요추후굴, 천추후굴, 대퇴골후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투반다가 있어요. 그러면 세투반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세를 일단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세인가? 이게 세투반다 자세예요. 자, 등 대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척추를 뒤로 젖히는 후굴인데 손바닥으로 손접시를 만들어서 등뼈를 받치고 있죠. 골반뼈를 받치거나 등뼈를 받치거나. 저는 그때도 뭐라 그랬죠? 복압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다음 또 하나 사용하는 근력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르두바 다누라 했었을 때 혹시 이제 지난주에 오신 분 있나? 기억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르두바 다누라에서 사용하는 근력이 뭐가 있어야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르두바 다누라에서 후구를 만드는 능력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후구를 만드는 힘이 어디냐? 그 다음에 필요한 근력은 뭐가 있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후굴은 뭐가 만들고 있습니까? 부장가에서는 팔꿈치 펴는 힘이었죠. 그 다음에 그 우르두바 다누라에서는 뭐였죠? 중력이었죠. 얘는 후구를 뭐가 만들고 있죠? 어깨가 만들고 있어요. 손바닥이 지지하는 얘가 손으로 지지하는 힘으로 후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지지하는 애로 후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목이 하이퍼 익스텐전 되는 각도가 있잖아요. 얘가 결국에 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손목에 하이퍼 익스텐전 된 부분이 무리가 되면 이걸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목에 엄청 무리가 되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할 때 손으로 허리뼈를 지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안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안내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손접시를 만드는 방법이 손바닥 바깥쪽 손날 가장자리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손목 안쪽에 있는 주름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서 허리뼈를 받치거나 손바닥으로 만들어서 허리뼈를 받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었죠. 요걸로 이제 그 후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요. 손바닥 바깥쪽 손날 가장자리를 교차시키면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요. 얘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못 들어 올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네? 관절로 버틴다고요? 골반을 들어 올려서? 아니야. 손바닥에 있는 완골로 받치면 돼. 완골로. 이렇게 받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완골. 그러니까 손바닥 전체로 받치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있는 완골로만 받치는 거야. 얘로만 받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힘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이분은 지금 어떻게 받치고 있습니까? 손바닥 안쪽 가장자리 주름을 못 받쳤잖아. 네. 근데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필요한 근력이 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에서 어떤 힘으로 골반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떤 필요한 근력이 있을까요? 응? 그죠? 이거 제가 막 중간중간에 막 얘기를 했죠. 산재했죠. 근데 이걸 뭘 봐야 되냐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를 지지하는 데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요. 지지하는 데를. 이거를 지지하는 애를 발바닥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애를 어깨로 잡을 수 있어요. 지지하는 애를 발바닥으로 잡았어. 발바닥으로 잡으면 발바닥으로 잡았었을 때는 얘를 어떤 근력을 사용하냐면요. 무릎을 펴는 힘으로 쓰는 거예요. 발바닥을 매트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피면 골반이 들어 올려지죠. 무릎을 점점 필 수 있잖아. 무릎을 계속 피면 어떻게 돼? 무릎을 굽히면 고관절이 매트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무릎을 피는 힘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 발바닥을 매트 바닥에 고정시키고 무릎을 피는 힘을 쓰면 점점 고관절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발바닥을 매트 바닥에 지지했을 때는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어깨를 매트 바닥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죠. 어깨를 매트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 여기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고정시켜 놓으면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엉덩이 근육. 어깨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요. 대퇴골을 신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대퇴골을 신전시키고 엄청 신전시키면 어떻게 돼? 고관절이 들어 올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두 가지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발바닥을 매트 바닥에 고정시켜 놨을 때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어깨를 고정시켜 놨을 때는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 둔근을 사용한다. 요거를 이제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근력을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정상 패턴으로 이 근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에 맞는 방향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 따져보면 되죠. 일단은 이거부터 할까요? 어깨. 둔근을 사용해서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왜냐면 이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어때 설명했죠? 한라산 할 때 설명했죠. 어깨를 매트 바닥에 고정시키려면 견봉화 공간이 넓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좁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좁아져야지. 왜냐면 견봉화 공간이 넓어지면 여기가 덜렁거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덜렁거리면 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지 못하지. 여기를 강하게 지지하려면 견고하게 날개뼈와 어깨, 견봉화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상완골을 어깨에 밀착시켜야 돼. 상완골을 어깨에 밀착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상완골에 내전, 내외전, 신전. 내전, 내외전, 신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팔꿈치 안쪽에 있는 주름이 안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고 상완골이 어깨뼈에 붙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면적이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완골을 내외전시키는 힘을 사용해서 어깨뼈를 고정시키고 둔근을 수축시키면 어떻게 되냐? 엉덩이가 천정으로 들어 올려진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으로 매트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사용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발바닥으로 매트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힘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상 패턴으로 쓰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허벅지 앞쪽에 강한 근력이 필요한 상태예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력이 줄어들면 어떡해? 얘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발바닥에 매트 바닥에 집중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내가 세투반다라는 동작을 둔근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를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둔근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구령을 넣으면 되고, 세투반다라는 동작을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으로 쓰고 싶어. 그럼 발바닥을 매트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허벅지를 펴시는 힘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요, 저는 세투반다를 할 때 둔근 쓰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저는 한 발 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발 들고 그 다음에 두 발 다 들고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안 들려요. 한 다리가. 내가 봐봐봐. 발바닥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허벅지 근육을 어떻게 써? 이걸 지지하는 기관 하나 무너뜨리면은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다리 들고 그다음 두 다리 들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으로 시퀀스를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쓰는 것 중에 하나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저강도의 재활 운동을 쓰고 있죠. 디스크 환자들이 가장 먼저 도수 치료나 이런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저강도의 둔근 운동과 저강도의 척추 신전 운동으로 뭘 쓰냐, 브릿지 자세를 하는데, 브릿지 자세, 이 자세가 이제 브릿지의 고급 동작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둔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주동근 고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동근 고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처음에는 신경이 척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내려오는 근육들은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하고 저작근하고 교근이 있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척수신경에서 내려오잖아요. 척수신경에서 내려오는 애가 운동신경이 자극해서 근육을 사용해요. 근데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육 사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동원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동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A 근육, B 근육, C 근육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제 이거를 들어 올릴 때 있잖아요. 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두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전완근도 사용하고 이두근도 사용하고 팔꿈치가 내 몸 쪽에 다가오면 광배근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 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 BCA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를 CAB로 할 수도 있고. 이 동원 순서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처음에로 동원하는 애 있잖아요. 처음에 동원하는 애. 얘한테 처음에 뭐가 운동신경이 가서 움직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이제 주동근이라고 하면 주동근을 내가 A, B, C 중에 하나로 결정하잖아요. 딱.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못 바꿔. 한번 결정해 놓으면. 내가 주동근을 A, B, C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A, B, C에서요. B, C, A로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서 힘을 풀러야 돼요. 긴장을 풀고요. 풀고 다시 몸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가 할 때도 보면 야, 너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어. 자세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요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게 거기서 조금만 바꿔봐. 어깨 조금만 바꿔봐. 조금만 바꿔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라고 그러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동근이 한번 고정되면요. 거기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걸 바꿔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감을 전부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해야 돼. 내가 이제 철봉이나 뭐 이런 동작이나 뭐 어떤 이거를 만약에 운동한다고 할 때도 이 물건을 딱 들어 올리는 순간 있잖아요. 이두를 먼저 사용해서 들어 올리겠다고 딱 마음을 먹잖아. 그러면 주동근을 광배근으로 못 바꿔. 이걸. 얘를 풀어 놓은 다음에 다시 광배근을 사용하는 거 먼저 만들어 놓고 당겨서 이두를 사용해야 돼. 그렇게 사용해야지 이게 주동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를 보면 엉덩이 근육을 쓰냐 허벅지 근육을 쓰냐 뭐 다 괜찮은데 내가 먼저 쓴 근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쓴 근육이 주동근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럼 그거 못 바꿔요, 그거를. 내가 그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으로 다시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등 대고 누운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는 근육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주동근이 고정되는데 그 주동근을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됐습니까? 네. 제가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는 올라갔을 때 지금 목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꺾여 있는데 지금 상완골이 내회전되는 거예요. 상완골이 내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둔근을 엄청나게 수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거를 이제 A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B라는 걸로 내가 바꿔보고 싶어. 그럼 B라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상완골 내전할 필요 있어요, 없죠? 없죠. 왜? 어깨가 고정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팔목으로 얘를 꽉 잡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펴지죠. 네? 무릎이 펴지죠. 무릎을 강하게 피는 힘으로 골반을 들어 올리는 거죠. 무릎을 강하게 피는 힘으로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B라는 동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A로 만들거나 B로 만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동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둔근 사용하는 걸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목이 여기 이렇게 꺾이려면 상완골이 안으로 돌아가야 돼? 바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죠. 턱을 쇄골주간 목구멍 쪽으로 깊게 당기려면 여기서 상완골 내회전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B로 하는 거,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것보다 A를, 그다음 둔근을 사용해서 이 세투반다나 알다 우르두바 다누라 아사나나 그 다음에 할라 아사나나 살람바 사라방가 이런 류에 있는 아사나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하면은 목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오래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여기까지